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젠가부터 우리는 잘 모르고 있고 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가 그런 것이 과연 있을까? 이렇게 또 생각하고 살아오고 그냥 일상생활에 바쁘게 또 살아온 것이 우리 국민들의 일상삶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법 쪽에 있거나 또 이렇게 검찰 뭐 이런 출신들은 전문가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사실 뭡니까? 우리법연구회라든가 국제인권법연구회 근자의 뭡니까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또 뭡니까 헌재를 많이 나오면서부터 이런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듣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서는 뭐 이렇게 이런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몰랐고 또 이자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법관이면 다 같은 법관이라고 생각했고요. 다 존경받는 사람, 다들 우리를 보는 사람, 우리가 법복을 보면 상당히 예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대단한 사람들, 상위 1%의 사람들, 우리가 자식들이 법관이 되면 얼마나 존경합니까? 그죠?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친구들이 만나면요, 아들이 판사 같으면 아버지는 부장판사란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존경의 대상이고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 보면은 또 뭡니까? 오늘 또 국힘당의 한 40명이 헌재를 찾아갔다고 나오는데요. 그것은 뭔가 불만 또 편향적인 어떤 재판 이런 거를 말로 하기 위한 어떤 약간의 위력 뭐 이렇게 항의 시위가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더 빨리 찾아가야 되는데 저는 너무 꾸물꾸물 너무 늦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국힘당이 그래도 늦게라도 찾아간 것마다 다행이다. 참 발걸음이 참 늦어도 참 너무나 늦다. 이 진보나 이쪽 좌파들을 보면 굉장히 걸음이 빠르죠. 이 자들은 그죠. 폭력성도 강하지만 걸음도 빠른데 국힘당 의원들은 참 걸음이 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정말 뭡니까 이 제트기처럼 뒤에 그죠 불이 붙어야 날지. 이 제트기가 불 붙어서 날잖아요. 불 붙기 전에는 잘 날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불 붙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좌파들은 바로바로 그날이 바로 불을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공격성이 강하고요. 행동이 빠르고 또 찰흙처럼 똘똘 뭉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힘당 보고 모래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오리법 연구에 국제인법급 연구 여기에 대한 이 스카이델리에서 얘기가 나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참 이렇게 법 쪽에도 우리 옛날에 구례 그 하나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하나회가 두 분의 대통령을 하면서 우리가 참 군의 어떤 그런 그 시대를 살았지 않습니까? 이 자들이 어떤 법조계 안에서도 하나의 군 하나회처럼 우리가 그렇게 불리는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법 연구에 편향된 사법정의 이래가지고요. 이 법조계 하나회로 불린답니다. 자, 법조 하나회 우리법 연구회 1988년 광주 1919 나온 사람이 중심으로 창립. 두 단체 소속 90여 명이 좌파 이념 반영된 정치적인 판결을 한다. 헌법재판소 문영배 이미성 국민적 우려에도 이원적 심리를 하고 있다. 이런 거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조계 하나회 우리법연구회와 후속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들은 법조계에 따라 따리를 틀고 좌파 카르텔을 형성하며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를 국가사회주의 지향 등 자경화로 이끌고 있다. 늘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이 자들은 늘 좀 빼딱하게 판결하고 있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도록 판결한다는 거죠. 이에 회원 명단을 공개해 이들에 의한 국정농단을 경계하고자 한다. 우려법 연구회는 1988년 6월 광주 1고 중심 호남계와 좌파 운동권 법조인인 김종훈, 유남석, 이광범, 강금실, 강신섭, 박윤창 판사와 박종술, 이태화 변호사 등 8명이 창립 멤버로 우리 강금실은 많이 들어봤죠. 옛날 법무부 장관 했습니까? 이때도 한 문제가 있었네요. 이대임 1989년 판사 한기태, 이강범, 오진환, 박시환, 심재철 변호사, 이양원, 신규철 등이 사법부 민주화를 목적으로 우리법 연구회를 공식 출범하며 탄생했다. 회칙은 강금실 판사가 작성했다. 역시 그래도 했네요. 그죠? 강금실을 한 걸 했네요. 1988년 회원이 980여 명으로 증가하며 변호사는 제한하고 순수 판사 모임으로 안착되었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 때 주요 보직에 중용되면서 법조계 하나로 불리기로 했다. 그래서 강금실이 그저 법무부 장관 했는가 보네요. 2003년 1월 문영배 판사 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법원 내부 통신망의 대법관 인사제도 개혁의 필요성, 사법개혁 논의에 저음하며 라는 글에서 법조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만큼 사법개혁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제도화를 통해 사법부 발전을 도모할 때다. 대법관 인사가 정치적 고려에 따른 지역, 기수별 안배에서 성향별 안배가 필요한 시점이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 보수 성향의 대법관과 최고 법원을 구성해 사회와 보편 타당한 가치를 모색할 시점이 됐다. 판결뿐만 아니라 사법권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문제를 법관이 제기하지 않으면 그 해결책이 마련이 힘든 만큼 사법개혁에 관한 토론이 활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3년 우리법연구회 소속인 강금실이 법무부 장관, 2005년 박시환이 대법관으로 임명되자 이용문 전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히자 부장판사와 변호사들이 모이면서 집단 탈퇴했다. 2008년 촛불낭동 집회 재판 배당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이정열, 성성엽 판사가 문제를 제기했고, 경찰을 폭행하고 공공시설을 파손한 불법 시위자의 우리법연구회 판사 중 상당수가 검찰 구형과 달리 대부분 300만 원 이하의 낮은 벌금형, 지풍예동, 손방의 처벌을 내렸다. 요즘도 보면 민주노총이나 이런 보면 거기에는 뭡니까? 죄를 지어도 크게 뭡니까? 경찰 폭행을 해도 뭐십니까? 그냥 다 풀어주대요. 근데 우리 서부지방부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애국 청년들 또 참 월급을 타면서 우리 카드값 받아가면서 하는 세일즈맨들 또 그냥 유튜브 휴대폰 들고 있다가 밀려 들어간 친구들 그분들이 70명이 지금 조사를 받고 63명이 지금 감금이 돼 있고 7명이 조사를 받고 있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70명이 기소가 돼 있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자들은 우리법연구회 이게 소속들은 지금까지 뭡니까? 뭐 폭행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 경찰관 폭행 그거다가 얼마나 기물 파손해도 다 풀어준다는 거죠. 300만 원 미만 그죠? 손방망이 처벌을 지금까지 해왔는 거죠. 이게 너무 대도되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우리법연구회 소속 일부 판사가 재판 일정을 정상적으로 연기하며 빈쪽을 사기도 했다. 이에 신영철 대법관이 내부 이메일을 통해 판사들에게 신속 재판을 촉구하자 2009년 5월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 박시환 대법관은 판사들에게 절차와 규정 준수를 강조하는데 4.19 혁명과 6월 항쟁도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사실상 사법파동, 재판 개입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리법연구회 소속 서울동지배우 단독판사회와 의장 이정일 판사, 우리법연구회 회장 문영배 부산지법 부장판사도 내부 통신망에 판사회의 개최를 촉구하면서 법원 내부자와 의안, 재판권 침해를 용인한다면 외부의 침해를 막을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이에 중도 우파 변호사 단체인 시민 함께하는 변호사들 2009년 5월 2일 박시환 대법관을 구타하는 성명을 내고 대법원 윤리 해부를 촉구했다. 그래서 지자들이 지금까지 많은 문제를 일으킨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위원회 연구회죠.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사는 일반 시민들은 사실 이런 걸 좀 몰랐는데 이번에 차은경, 오동훈이 뭐지 않습니까? 이순영입니까? 이 서부지방법원 거기를 보면서 우리가 참 이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이렇게 저끼리 함부로 할 수 있겠구나. 그다음 차은경이 15자로 대통령 구속시키고 이순영이 뭡니까? 그게 가짜 뭡니까? 이상한 글을 자기가 법을 만들어서 지가 입법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영장에다가 몇 자를 더 넣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잡으러 가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오동훈이가 앞장서고 이것들이 전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차은경, 오동훈이, 이순영이 이런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이 자들이 지금까지 뭡니까? 이 안에서 보니까 바로 법조계 안에서 하나회다, 그죠? 이렇게 지금 판사 하나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대부분 판사들이 중심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사는 마지막 최고의 보루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헌재 같은 경우는 최고의 보루예요. 한 번 판결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용이든 기각 들어버리면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대부분 일반 죄는 뭡니까? 1심, 2심, 3심이 있는데 헌재는 한 번으로 끝났는데 이상한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이런 자들이 이상한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행범방의 논리, 남편의 논리, 그다음에 여동생의 논쟁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이런 자들이 헌재의 최고의 기관인 헌재
나경원 뭐 의원도 판사가 꿈이라지 않습니까? 여기가 판사 출신이니까 이거 뭡니까? 헌재 대부분 헌재 재판관이 꿈이라는데 이 꿈이란 이 자들이 거기서 뭐 이상한 자들이 사상이 이상하고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들이 헌재의 최고의 기관인 헌재에 있다는 것은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군대 하나회처럼 이런 어떤 이 법 쪽에서 이런 하나회 같은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법금 연구회 이런 것들이 과연 존재해야 되는지 너무 심히 우려가 되고 심히 걱정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법 쪽이라는 최고 마지막 보루인데 정말 이런 자들이 똘똘 뭉쳐서 그렇지 않습니까? 편향적인 어떤 판결을 하고 또 어떤 자에게는 솜방망이 판결하고 어떤 자에게는 무거운 벌을 주고 올해 대통령에 대한 봤지 않습니까? 저 뭡니까? 저쪽은 뭡니까? 노동법 이런 게 뭐 투쟁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 뭐 두드려 폭행해도 괜찮고 대통령은 아무 죄도 현직 대통령을 막 잡아가고 또 가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또 제 법도 만들어서 영장에서 없는 법도 만들고 이렇습니까? 또 그저 저 민주노총이라든가 이런 데는 꼼짝을 못하면서 편향적으로 그 솜방망이해서 300만 미만으로 또 그냥 다 훈방해서 풀어주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통령만은 이렇게 가혹해가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라 이런 스카이들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냥 살았으면 열심히 가족 먹여 다 살리고 매일 출근하고 살았으면 우리가 이런 자들이 있는 것도 모르고 이런 자들이 이렇게 무서운지도 모르고 법도 이렇게 참 헌법에서 군림하는 판사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참 이렇게 5분기에 대통령이 계엄을 하지 않았으면 과연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국민의 계몽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주 검남로가 정말 제2의 인천 상륙작전이 됐고 요번에 2월 27일에 나오는 영화 힘내라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어떤 내용들이 많이 비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너무나 좌파, 종북, 쇄세 뭐 이런 쪽이 좀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지금 들어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좌파 또 판사들 또 않습니까? 이런 자들 편향적인 재판하는 사람들 너무나 우리가 오늘 많이 보았고 대통령도 저렇게 함부로 하는데 일반인 같으면 오죽하겠습니까? 좀 심각한 우려가 예상이 됩니다. 팔홍세입니다.